사이먼은 그의 아버지 에마어 버틀러에게 클럽, 디스코, 끊임없이 변하는 여자친구들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이먼이 20대 초반이었을 때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사이먼의 인생에 있는 소녀들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가 그랬던 그 이후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버틀러 씨는 아들의 다음 미인이 독주병과 구겨진 담배갑을 옆에 두고 뻔뻔스럽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버틀러 씨가 그의 아들을 꾸짖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나도 아빠 이제 다 컸어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맙서사 무슨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술 마시고 여자랑 노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시는 건가요? 일주일 전의 거래입니다. 손녀가 내 오랜 친구 에마어 칵스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내일 만나면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할아버지만 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여자의 계모는 이미 새 남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들 나는 이미 그녀를 만났고 내일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이먼은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질문에 버틀러 씨는 화를 냈고 그는 이상하게도 큰 소리로 문을 쾅 닫으며 아들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는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사이먼은 해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묻는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고 큰 검은 눈으로 사이먼을 유쾌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현대 글래머러스 소녀들의 가짜 아름다움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소녀의 자연스러움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 때문에 친구들은 몇 달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갑자기 지루해졌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달성했고 해너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사이먼은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해너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간에 얘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이먼은 공원을 걷고 있었고 멀리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분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서 아이를 낳을 예정이에요. 사이먼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나 당신은 한 달 안에 아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뿐이에요. 나는 자유와 당신을 사랑해요. 가족과 평범한 남편이 필요해요. 난 그럴 준비가 안 됐어요. 한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끄덕이고 더욱 창백해졌어요. 낙태하면 돈을 줄게요. 한나는 이상하게 웃으며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사이먼 그녀가 떠나는 것을 돌보고 클럽에 갔다가 술에 취해 약 2주 후에 사이먼은 부모님이 있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손에 쥐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콕스 씨가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손녀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손녀가 누군가에 의해 임신했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낸 다음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쌕쌕거림을 들었을 때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렀지만 콕스 씨는 어제 가버렸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차가워져서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도 않았어. 정말 썩은 여자야.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결혼해주기를 바랐을 때 나는 너무 멍청했어. 내가 얼마나 틀렸는가. 사이먼은 눈을 내리깔았지만 30분이 지나도 침묵을 지켰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서둘러 한나를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나는 3분의 1이 지나고 한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사이먼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아들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업에 완전히 몰두했고 비록 그에게는 힘들었지만 버틀러 씨가 죽자 곧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사이먼은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물려받았고 손실을 매우 힘들게 감수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산을 키우기까지 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사이먼을 진지한 사업가로 알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가 영예의 손님으로 초대되지 않은 마을의 비즈니스 행사는 없었습니다. 사이먼은 경비원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창립 때부터 회사와 함께한 니콜라스 버틀러 씨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당신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잘 지내십니까? 내 도움이 아니었다면 감사합니다. 사이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친절한 남자가 경비원에게 속삭이면서 상사의 뒤를 감사하게 바라보며 몇 달 전 사이먼은 말 그대로 치료비로 값비싼 약값을 지불하여 아내를 구했습니다. 사무실 사이먼은 올해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중앙광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소원나무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모두가 선행에 참여하고 누군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먼도 밝고 아름다운 카드 몇 장을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나무 밖에서 기자들은 이미 거기 있었고 그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한 다음 카메라에서 몇 가지 아이들의 소원을 선택하고 읽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르지만 너무 순진해서 사이먼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올레기 스쿠터를 요청했습니다. 아르테미 서커스 7 티켓을 원했습니다. 3살짜리 타니시카는 예술가의 세트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소년이 산타클로스에게 어머니에게 새 스마트폰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어머니는 갑자기 예전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이먼의 시선은 노트북 페이지에서 찢어진 더러운 작은 종이 조각에 떨어졌습니다. 카드는 아름다운 리본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 종이는 마치 누군가가 붙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가문비 나무 가지 위에 낮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이먼은 커다란 유치한 손글씨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블록 글자로 된 몇 단어만 산타에게 우리 아빠를 찾아주세요. 5살짜리 사이먼이 이 줄을 여러 번 읽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아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아이가 그를 없애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사이먼 자동으로 종이를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는 기자들에게 촬영을 끝내라고 요청하고 저녁에 서둘러 차로 갔다. 사이먼은 프러포즈할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와 함께 아늑한 레스토랑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쇼핑과 친구들과의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아기를 주세요. 소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다가 초조하게 웃었습니다. 사이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야, 우리 계획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 우리끼리 살자. 엘리자베스 난 아들을 원해. 톰이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의 눈이 커졌다. 놀라서 농담 아니야. 톰이라는 이름이 뭐냐며 절대. 엘리자베스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지만 사이먼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하려고 했다. 순조로운 일은 물론 나중에야 아기를 낳을 거야. 지금은 내 몸매를 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나는 너무 마르고 날씬해. 나를 둥근 하마라고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없지 않아. 그리고 이 기저귀들 베이비시터 아이들의 질병. 사이먼은 그의 신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저녁 식사 중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사이먼의 머릿속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했고 그녀는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짜증스럽게 요구했습니다. 말투머리가 아프다. 사이먼이 그녀에게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분개하여 예쁜 코를 실룩이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사이먼은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그녀를 따라 나갔고 그녀가 차를 몰고 갔을 때 그는 공기를 좀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토미는 사이먼에게 어떻게 해야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움직이는 더미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가까운 덤불 사이에서 깜박이는 손과 발. 사이먼은 소년들이 그곳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4명의 소년은 흩어졌고 5번째는 바닥에 앉아 코를 닦으며 물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낡아빠진 재킷에 찢어진 소매. 그 소년은 어렸지만 토미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을 때 울거나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녕 친구, 괜찮습니까?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사이먼은 그를 도와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부드럽게 그 아이의 얼굴을 닦았으니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들이 왜 당신을 때렸는지 사이먼에게 물었습니다.
산타가 내 편지를 가져갔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더럽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럽힐 것이라고 하더군요. 조용히 계시는 사이몬 저쪽에서 눈을 치우고 계십니다. 나는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와 나는 관리인이고 우리는 저기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매우 감동적인 아이가 열성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편지에 쓴 내용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사이먼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물었습니다. 잘 안 될 거야. 내 편지가 거기 있는지 같이 보자. 시몬이 대답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가벼워 보여서 그 사람도 깜짝 놀랐다. 내 어머니가 시몬이 옷을 안고 있으면서 내 소매를 뜯어냈다고 꾸짖을까?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네. 아니, 그 아이는 우리 엄마를 혼내는 법을 몰라요. 아주 친절해요. 단지 엄마가 오는 걸 싫어해요. 왜 엄마가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간단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때릴지도 모른다고는 안 해요. 자기 자신은 뭔가에 부딪히면 가끔 울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밤에 엄마가 우신다. 너무 불행해. 어쩌면 술꾼까지 했을지도 모르지. 아빠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빠가 오랫동안 길을 잃었고 갑자기 우리를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이가 사이먼의 품에서 뛰쳐나와 크리스마스 트리로 달려가 더니 기뻐서 춤을 췄어요. 편지가 없어요. 만세. 나한테 아빠가 생길 거야. 내 진짜 아빠. 잠깐만. 사이먼이 갑작스런 예감에 깜짝 놀라서 내가 톰이라고 산타한테 아빠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내 소년을 외치자 즉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집에 가자. 시몬은 그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서서 등불빛에 놀라서 얼어붙었다. 한나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시몬은 다운 스카프를 입은 그녀를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낡은 누비 재킷, 엉성한 바지,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부츠.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였고 한편 한나는 이미 아들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걸어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참지 못하고 그들 뒤로 걸어갔다. 한나. 나야. 시몬. 나를 모르니? 그 여자는 맞은 듯 움찔했다가 멈춰 서서 돌아서서 그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나. 만나서 너무 기뻐. 너를 찾고 있었어. 왜? 그녀가 뒤로 물러서서 토미를 우물에 꼭 안아줬는지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나를 보니 잘 지내요. 왜 그러세요? 한나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뭐라고 말하길 바라나요? 내가 한 모든 것을 후회합니다. 불행하지 않아? 아니 하지만 난 당신을 만나서 기쁘지 않으니 우리를 가둬두지 마세요. 우리는 가야 해요. 결혼하셨나요? 사이먼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물었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에게 경멸적인 눈빛을 보냈을 뿐입니다.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고 빠르게 떠나는 아들의 손이틀이 지나고 시몬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나와의 이상한 예상치 못한 만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사이먼은 자신의 삶을 그녀와 묻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해너와 그녀의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가 차에 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이먼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타미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심하게 헤어졌는데 만회하고 싶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축하하고 싶지 않아요. 너 없이는 미안 엘리자베스. 하지만 오늘 밤은 안 돼. 나 혼자 있어야 해. 알겠어. 나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구나. 알았어. 내일 클럽에서 어디서 만날까? 아니면 나를 데리러 올까? 말다툼하는 게 아니야. 우리 헤어지고 있어요. 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 여자와 나에겐 아들이 있고 그들에겐 내가 필요하고 나도 필요해요. 미안해요. 엘리자베스.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다시 기어올라 빌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엘리자베스가 떠날 때 그녀는 다른 소리를 쳤지만 사이먼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산타클로스 의상을 살 곳을 찾고 있었는데 한나와 그녀의 아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그녀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저녁 8시. 축제 저녁에 그들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 테이블 차리는 것을 도와준 토미가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헐떡거렸다. 문 앞에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었다. 그는 손에 선물이 든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장난감을 본 소년의 눈이 빛났다. 해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선물을 주문하지 않았다.
나무 위에 올려놓은 편지 여기 아빠를 요청했는데 사이먼이라고 하더군요. 산타클로스 가운을 벗은 한나와 꼬마 토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서하세요, 한나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토미입니다. 내 아들 해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여기서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 것입니다. 해너 자기야. 아버지와 놀아준 토미가 행복해서 잠들었을 때 늦은 밤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이먼 해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소파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볼 수 없어서 슬프고 아버지는 행복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해너에게 대답했다면 우리는 다투었고 나는 떠났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증손자를 보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계모에게 가지도 않았고 계모도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다.